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 상호 관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을 했습니다. 왜 위법하다고 판단했는지 그 근거가 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숙명여대 경제학부의 신세던 교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왜 대법원은 이거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는지 그 근거를 좀 저희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그 근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 이게 무슨 법을 불법으로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네. 트럼프가 들어와서 관세를 부과한 근거법이 세 가지인데요. 예. 무역확장법 232조. 그다음에 1974년 무역법 301조.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영어로 이야기하면 IEEPA. 번역하면 국제경제위기 특별조치권이라는 네. 법이 있는데 이 법에 근거한 관세 이 세 가지가 트럼프가 들어와서 부과한 관세의 근거법인데요. 예. 오늘 아침에 판결이 난 거는 세 번째 이야기했던 국제경제비상조치법에 근거한 상호 관세가 6대 3으로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했어요. 예. 따라서 상호 관세 지난 작년 4월 2일 날 발표했던 그야말로 국가가 개벽하는 날이다라고 말하면서 부과했던 모든 국가에 대한 25%, 15% 이런 관세가 기억나요. 전부 불법 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상호 관세는 이제 완전히 죽었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럼 왜 이렇게 그거를 했는가? 예. 미국은 관세에 관한 법 권한이 국회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트럼프 관세를 보니까 이게 국회가 위임하지도 않은 행위를 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의회에 관세 부과권이 있는데 예.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권을 주지 않았다. 이게 이제 판결 주문입니다. 예. 그리고 그 근거로 된 것이 50년 동안 이걸 발동한 적이 없다. 그다음에 그 범위나 그 대상 그 범위나 규모에 대해서 예. 너무 과도하다. 이게 이번에 아까 이야기한 IEEPA에 의한 그 상호 관세가 불법화된 근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쭉 정리해 두니까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이렇게 결정이 나니까 그럼 우리 경제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우리가 미국에 많이 가와서 뭐 조정하고 다시 하고 안 하고 이런 작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번 위법 판결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 불확실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우리 지금 대미 투자하기로 되어 있던 거 이건 어떻게 되는지 이거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국의 대미 수출하고 네. 미국과 한국 간의 투자 문제는 이게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이번에 그 상호 법안을 예. 보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법을 무효로 하면서 예.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 품목이 많이 발표가 됐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트럼프가 10% 그 관세를 부과하면서 예. 예외로 뺀 품목들이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그 다음에 에너지,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다 이번에 10% 관세에서 빠졌거든요. 네네네. 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게 우호적인 특히 대미 무역에는 거의 관세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받는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국가안보의 232조 철강 알루미늄 예. 25% 50% 요것만 타격을 받을 뿐 예. 이번 현상으로 해서 한국 그 대미 수출은 상당히 저는 그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고요. 예. 대미 투자는 이게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문제.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정리해 주셨는데 대미 투자 우리가 하기로 했던 것들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대미 수출은 오히려 이번 결과로 좋은 득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진단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 대법원 판결에 곧바로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Foreign countries that have been ripping us off for years are ecstatic. They're so happy. And they're dancing in the streets, but they won't be dancing for long, that I can assure you. Today, I will sign an order to impose a 10% global tariff under Section 122 over and above our normal tariffs already being charged.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를 해서 전 세계에 아주 새롭게 또 10% 관세를 부과를 하는 대체 카드를 꺼내들었고 곧 발효가 됩니다.
근데 요게 그 150일간 그 한시적으로 부과되는 거라고 그래요. 요거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아까 됩니까? 말씀드렸죠. 그 부록에 보면 예. 자동차, 전자제품, 그건 제외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제외되고 예. 그다음에 국가 안보에 근거한 232조 관세 예. 그게 지금 철강 알루미늄에 50% 불렸는데 네네. 원래는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10%를 더했는데 국가 안보 품목에 대해서는 10% 부과를 안 한다고 돼 있거든요. 따라서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나 이런 중요한 핵심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 유리한 것이다. 저는 그래서 한국에는 이번 조치가 굉장히 저는 플러스다. 왜냐하면 지금 상호관세가 25%였거든요. 그렇죠. 이게 10%로 줄어드니까 그리고 상당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이 대미 관세를 안 물어도 되니까 예. 저는 대미 수출에서는 굉장한 호재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그 위법 판결 관세 환급 소송이라는 아주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실제 그 한 대법관은요 위법하게 징수된 관세에 대해서 환급 문제가 판결문에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거 요거를 지적을 하게 됐어요. 저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판결문을 보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그 문제까지 저는 언급하기에는 저는 대법관들이 저는 이 절차 문제가 시간이 걸려서 그러지 예. 저는 이건 불법화 선언을 했기 때문에 관세 환급 받는 것은 문제가 없고 네네네. 그다음에 그 배세 장관이 그랬거든요. 우리 줄 돈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래서 환급 받는 것은 시간의 문제지 네네. 받는 것은 저는 확실히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임할지 전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관세를 부과할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진단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불확실성은 232조 국가안보나 네네. 아니면 무역법 301조 불공정 거래 즉 네. 다른 법에 의해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예. 저는 매기면 예. 그런 가능성은 커졌죠. 네. 근데 적어도 상호 관세 하나만 확실하게 죽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에 따라서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련 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산업부도 긴급 대체 회의를 여는 등 긴박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현삼 우리 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정부에서는 어떤 식의 대처를 준비해야 하고 또 대응해야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관세 협상과 관련된 그런 변화는 미국 정부와 미국 대법원 내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네. 미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상호 관세 위반 무효화 판결에 대해서 상대국이 무역 협상을 재개를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구체적인 입장과 대응 원칙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예. 아직까지 대체 관세의 10% 정도만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들 미국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를 높이겠다. 그렇지 않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라는 정도의 입장만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그에 대한 대응 조치를 밝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요. 우리 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 터졌는 상황에서 설 연휴 내내 SNS 정치를 이어갔던 이 대통령이 지금은 좀 조용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먼저 나와서 좀 설명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국민의힘 입장입니까? 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대법원 판결 시점은 미리 다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판결 시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플랜 A, 플랜 B가 세워졌어야 되는 거고 예. 저 판결로 인해서 뭐 증시나 아니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대통령께서 지금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기조를 발표하는 게 맞죠. 지금부터 상의하는 것은 늦는 것이고 네. 또한 지금 이게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줄고 네네. 그리고 품목별 관세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호관세가 없어지고 상호관세 10%가 새로 부과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품목별 관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관세 환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미국에 한 200조 이상의 재정 공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품목별 관세에 임시로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사전에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정시켰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10% 관세 이후에 또 관세가 부과될 텐데 예. 지금 비상경제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 위헌이라는 것이지 관세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근거는 또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사전에 봉쇄하고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쯤이면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국민께 아웃라인을 알려줘야 예. 우리가 덜 불안하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관세 환급과 관련돼서 국내 기업이 과제가 돼 있다면 이것도 뭔가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오늘 내일 중에 나와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좀 안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교수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아까 쭉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좋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불확실성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지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관세 환급 절차가 굉장히 법적으로 까다롭고 굉장한 그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예. 국가 차원에서 관세 환급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 법률적인 어떤 그런 단일 창구를 만들어서 도와주는 게 국가로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유효한 방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